미국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먼저 집값에 대한 비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의 경우에 집값이 대략 어느 정도냐 하면요, 대략 지금 서울 평균 12억에서 13억 정도 하죠. 그리고 강남권은 20억에서 30억 정도가 흔할 겁니다. 만약에 집이 없다고 하면, 자가가 아니라고 하면 전 월세 부담도 만만치가 않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미국, 특히 동부 뉴욕의 생각을 해보면, 동부 뉴욕은 약 3베드 기준으로 80만 불에서 120만 불 정도 하고, 맨하탄만 국한해서 본다면 140만 불에서 200만 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교외의 경우에 이게 집값이 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대략 학군이 좋은 곳을 기준으로 75만 불에서 100만 불 정도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12억에서 13억 정도의 레인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는 이 집값, 자가가 있다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금의 어떤 상승 수준, 이런 것들에 엮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먼저 한국 부장은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위계가 뚜렷하고 부장이면 팀장을 맡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팀의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부하 직원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또 위에 있는 상무, 본부장, 전무, 부사장, 이런 상사가 달려가야 되는 그런 자리죠. 또한 회식이나 보고, 줄 세우기, 드라마에서 묘사되어 있는 이런 여러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권력이 있는 직급이지만 동시에 집값 부담 때문에 회사를 젊게 쉽게 떠날 수가 없죠. 또한 이직이, 부장 정도 되면 이직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50대 정도 되고 나면 이직은 거의 힘든 상황이다. 권력은 있지만 자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미국 부장의 현실은 어떨까요? 미국은 사실 위계가 한국보다는 굉장히 느슨합니다. 일단은 부장, 차장, 상무, 이런 호칭을 사실 쓰진 않죠. 그냥 바로 이름을 부릅니다. 헤이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로 부르죠. 그리고 부장이라고 해도 권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수평적인 그런 회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대 신입 직원이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모든 직원들이 각자 자기 의견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반적으로 젊은 직원들은 말을 하지 않죠. 주로 조용히 상사들이 하는 얘기를 받아쓰고 지시에 순응하는 이런 걸 자주 보실 수 있는데, 미국은 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젊든 많든 자기 의견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고 회사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부분은, 한국은 회식 문화가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회식 문화가 좀 있긴 하지만, 미국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1년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회식하는 정도, 그것도 저녁 식사 정도 간단하게 하는 정도고요. 또한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업무가 끝나면 각자 집에 가고, 출근 시간도 사실 좀 플렉서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부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런 측면들에 더해서 하나 큰 차이가, 한국의 부장은 사실 50대 초, 40대 후반 정도 되면 이직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미국은 이직이 가능합니다. 네, 임금 구조 자체도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시장 자체의 노동 어떤 자유도라고 할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한국의 부장은 그 지위에 따른 권한이 있고 사실 좀 경직된 어떤 구조가 좀 특징적이라면, 미국의 부장은 그냥 미드레벨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직급에 크게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개개인의 성과와 협업 능력, 네트워킹, 이런 부분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스콥을 넓혀서 보면, 한국에서 회사는 삶의 중심이죠. 그리고
사실 집에서 각자 겪는 그런 가족과의 사생활, 친구들과의 사생활 이런 것보다 회사가 훨씬 더 중요한데, 미국에는 사실 가족이 삶의 어떤 중심이 되고 회사는 어떻게 보면 삶을 유지하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커리어 안정성이, 한국은 회사를 사실 그 구조조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반면에 안정적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은 볼 수 있지만, 만약에 한번 구조조정이 되면 이직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미국은 성과 중심이고 구조조정은 굉장히 흔하다. 대신에 반면에 이제 이직의 기회는 많아서 회사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탈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의 부장은 회사가 중심이 되고 직급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집을 지키려고 하고, 미국의 부장은 사실 뭐 자가가 똑같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회사는 본인들이 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어느 쪽이 낫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단지 서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